순간 포착,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. 이 풀밭에 오니까 이렇게 나비도 날아다니고 참 좋네요. 이 풀들도 그냥 자라는 것 같아도 병충해에 시달리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흔들리며 꽃을 피우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앞에 이렇게 농작물이 있는데요. 농작물도 똑같습니다. 단지 사람을 위해서, 수확하기 위해서 제대로 돌봐주고 가꾸는 것이죠. 얘들도 병충해에 시달리고 비바람 다 맞죠. 얘들은 방제를 해주잖아요. 사람이 방제. 병해 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 농사를 지면은 어떤 방제를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행을 해야 원하는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참 요새는 도시 텃밭이 참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죠. 여기도 도시 텃밭인데요.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네요. 그러면은 병의 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경종적 방법. 경종적 방법이라는 건 논밭에 씨 뿌리 미는 것을 경종적이라고 하는데, 그만큼 유기농법에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다 방제를 한다는 거죠. 그럼 어떤 방제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우선 토양에 이제 균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. 토양에 무균 처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종자도 균이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무균 처리된 종자를 사용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윤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바꿔가면서 이제 재배를 해야 된다. 이게 한 품종을 계속하면은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병이 있습니다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작이 필요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시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지금 저기 보면은 옥수수가 이렇게 쭉 자랐는데 단단하게 자란 것 같아요. 그냥 자라는 걸 웃자랐다고 그러는데, 웃자라는 것은 보면은 얘들이 질소를 많이 주면은 웃자라요. 그러면은 연약하겠죠. 그럼 병충해에 약하게 되죠. 그때는 이제 칼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생육기 조절이라는 방법이 있어요. 생육기 조절은 어느 시기에 보면은 많은 병이 발생됩니다. 그런데 그 시기를 피하면은 병이 거의 발생되지 않거나 적게 발생되죠. 그런데 이런 시기 조절, 그런 것도 하나의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기주 격리. 여러분들 중간 기주 격리 하면 녹병 생각나죠. 녹병, 적석병이라고도 하는데, 모과나무라든지 과실소 중간에 인근에 향나무가 있으면 그렇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향나무를 멀리 하거나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.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대접을 받고 안 받고 해요. 향나무가 다른데 이렇게 이제 관상수로 할 때는 엄청 대접을 받죠. 참 멋들어지게 그냥 조경을 꾸며놓기도 하는데, 이 과수원하고는 또 못 지내요. 이게 장미과에 있는 애들한테는
붉은 반점이 생겨야 만들게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환기. 이 환기는 뭐 통풍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, 그 보면은 요즘 뭐 비닐 하우스 또는 그 유리 온실, 비리 온실 뭐 이런데 이 통풍이 안 되면은 원하는 그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. 거기는 이제 위에 부분은 그 이제 습기가 적은 반면 아랫부분 하단부에는 습기가 많이 차죠. 뭐 가스도 그렇고 탄산가스 같은 것도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질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교반기라는 게 있어요. 교반기 요거를 이제 교반기를 이용해서 이제 환기를 촉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밑에서 위로 공기를 뿜어 올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환기하는 방법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순 같은 걸 따주는 거예요. 밑에 순. 그 밑에는 뭐 어차피 햇빛도 잘 안 들어가지고서 탄소도화장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되도록 밑에 가지나 순을 다 따주는 거예요.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, 그러니까 하엽을 제거한다고 그러지. 하엽을 제거한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,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데,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박과가 있죠. 박과. 이 박과에는 그 호방 덩굴 있죠. 호방 덩굴에서 대목으로 사용해서 접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아주 튼튼하게 자라야 돼요. 병해충이 강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장미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. 장미는 그 찔레를 대목으로 사용해서 접목해서 기르면 아주 튼튼하게 잘 기를 수 있다고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기량성 미생물을 이용한다. 기량성 미생물. 생소한 단어 같죠? 기량성 미생물. 요거는 그 퇴비 있잖아요. 축산 퇴비 같은 데 보면 바이러스가 있어요. 아예 박테리아가 있어요. 박테리. 세균이죠, 박테리가. 그러니까 이 박테리가 다른 박테리를 잡아먹는, 그걸 잘 배양해서 요걸 이제 비료 대신 뿌리는 거예요. 그러면 병에 안 걸리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나 또 양액 이런데 이제 줄 때 양액에 산도를 좀 높이는 거예요. pH 산도를 좀 높여서 약간 좀 산도를 주는 거죠. 그래서 곰팡이나 박테리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. 산도만 좀 이렇게 하면 곰팡이나 박테리는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방제 방법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온탕 처리라는 게 있어요. 온탕 처리. 그 온탕 처리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이게 이제 구근에 보면은 뿌리에 알뿌리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그런 군데 보면 선충이라든지 또 저기가 그 응애 같은 게 많이 달라붙어 있죠. 그런 것을 이제 그 온탕 처리하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 이게 죽어요. 살균이 되는 거죠.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온탕 처리를
35도 정도, 그 35도 정도에서 한 5분간 이렇게 뒀다가 43도에서 이제 45도 사이로 1시간 정도 침지라고 그래요. 담그는 거예요. 침지를 하면은 웬만한 그 저기 균들은 다 죽게 돼요. 그래서 살균, 살충 효과도 있고 또 생육이 균일이라고 휴면 타파가 이제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온탕 처리하고서 이제 이렇게 그 심으면 아주 균일하게 자란다고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소득이 있어요. 태양열 소득. 태양열 소득은 그 비닐 온실 안에 있죠. 온실 안에 꼭 비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온실 안에 그 토양에 물을 뿌리고서 그 비닐을 덮는 거예요. 온실 안에 토양에 물을 뿌리기 비닐을 덮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. 완전 그 쪄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토양 속에 있는 균들을 죽여요.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대개 2주면은 거의 멸균이 된다 그래요. 한 달이면 완전 멸균이 다 되고요. 그 다음에 유황훈중, 요건 장미 재배할 때 많이 쓰죠. 장미 흰가루병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, 그 유황을 그 태우면 안 돼요. 태우면 이거 뭐 유황을 쓴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태우는데 그러면 앙산가스가 발생돼서 오히려 식물을 죽입니다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그 가루라는 거예요. 가루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균들이 죽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그 방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면서 이 식물을 뒤다 보면은 훨씬 더 그 얘들을 더 이쁘게 바라볼 수도 있고 이쁘게 키울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더 담을 수가 있고. 생각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은 웃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방제 방법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식물 기르는 것이 뿌듯하고 절로 행복감에 젖어들 겁니다. 여기 보면 다양한 식물이 있어요. 콩도 있고 여기 보면은 땅콩, 옥수수, 참 이거 보면 호박 이 대목으로 쓴다고 그랬죠. 박과, 호박, 감자, 쪽 고구마. 그 다음에 요건 깨 같은 애, 깨, 상추파, 상추파도 있고. 저건 토마토 이제 달리려고 또 하네요. 참 요새는 이 도시농업이 한참 각광을 받아요. 이거 같이 좋은 건 없어요. 건강에 흙 만지고 풀 뽑고 이 작물과 대화하고 또 수확한 것을 나눠주는 기쁨들이 완전 건강에 최고입니다. 우리가 작물을 기를 때 병의 중도 참 어떻게 방제를 하나, 어떤 병이 있나 이런 것도 알아보면서
또 시비는 어떻게 하나. 이렇게 하면서 창물을 기르면 참 좋죠.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동영상 보고 하루의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.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